자, 왜 시장경제인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경제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알아요. 인류 번영을 가져온 게 시장경제 덕분이다라는 것도 알아요. 단지 번영, 성장의 중요성을 모를 뿐이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세 번째 주제는 더 몰라요. 뭐냐면 시장경제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이런 체제가 시장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시장경제 자본주의 때문에 빈부격차가 온 건 아니에요. 사실 빈부격차는 그 이전에 더 심했어요. 그리고 시장경제 때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점점 소득이 올라요. 단지 부자만큼 못 올라갈 뿐이지.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사람이 올라가는 이런 방식의 격차도 있어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데 잘 사는 사람이 너무나 잘 살게 되는 거, 이런 격차도 있거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두 번째 격차가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낮아지느냐 올라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격차가 벌어지는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 격차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상향 평준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학급의 클래스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벌어질 수밖에 없어. 사람 능력이 저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론자들은 이걸 잘 인정을 안 해요. 내 자식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했다고 부모들은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런데 이걸 잘 인정 못해요. 만약에 어떤 클래스에서 선생님을 불러다가 교장 선생님이 야, 너희들 왜 반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 이렇게 야단치면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급에 와서 공부 잘하는 애들 불러다가 공부 작작해라 이놈아, 너 때문에 격차가 벌어져서 나 교장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그게 말이 돼요? 담임 선생님은 반의 학급에서 성적이 떨어진 애들 불러다가 너 성적이 왜 떨어졌니? 너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니? 학원에 갈 돈이 없냐? 집안에 공부할 장소가 없냐? 학교에다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줄까? 선생님이 방과 후에 좀 가르쳐줄까? 못하는 애들을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가 돼야지, 격차 줄이는 게 선생님의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경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정도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꿈을 줘서 점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만들어 줘야겠다.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부자하고 하는 사람에게 격차 벌어지는 데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자들 끌어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부자들 끌어내리는 데 관심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올라오고 부자만 내려오겠어요? 같이 내려가지? 결국 하향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인류 사회는 자본주의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과거 왕조 시대에 소수의 왕과 귀족들만 인간답게 살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인간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전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도요. 여러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남한의 빈부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똑똑 다를 수 있어요. 부자들의 주식이나 이런 것까지 따지면 남한도 많지만 북한의 김정은하고 일반 국민하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수뇌부들의, 그건 돈 가지고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돈 얼마 있는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운데 절대 북한의 빈부격차가 남한보다 적다? 북한은 빈부격차가 없는 유토피아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있다면 좀 멍청하거나. 응? 스웨덴이 빈부격차가 심하겠어요? 구소련이 빈부격차가 심하겠어요? 응? 구소련이 더 심해요. 지금 러시아가 더 심해요. 스웨덴은요, 상당히 시장 경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스웨덴 빈부격차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 심해지는 게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가로축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잘 사는 상위 20%가 오른쪽, 제일 못 사는 하위 20%가 왼쪽. 가로축은 그런 거예요. 세로축은 뭐냐? 제일 못 사는 10분의 1의 사람들의 소득의 평균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자유도가 높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더 높잖아요. 그죠? 누구랑 비교해서? 한 나라 안에서 비교가 아니라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자유도가 낮은 나라랑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도가 높은 나라의 빈곤층이 그래도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나라 내 상대적인 건 어떨까? 만약에 빈익빈 부익부가 많다면 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자유도랑 관계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국내 안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빈익빈 부익부는 사실과 맞지 않아요. 통계적 사실과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빈부격차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당한 소득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이 정당한 소득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가 세금 다 내고 상속세도 내고 넘겨줬으면 뭐 정당한 소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런 사람도 우리나라에도 꽤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타고 태어나서 고소득을 누리는 거 정당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을 많이 물려줘서 저놈은 잘 살아. 배 아파. 그죠? 솔직히 말해봐. 배 아프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똑똑해서 아니면 누구죠? 그러니까 부모가 축구를 잘해서 자식도 축구를 잘해. 요새 대를 이어서 운동선수, 뭐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똑한 부모라서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학 가고 그래서 잘 살아. 그게 정당해요, 안 해요? 여기까지는 인정하는 사람,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세 번째,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는 머리 좋고 나쁜 것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아주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 살겠어요?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 확률은 없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거 공정해요? 여기에 대해서 다 공정하다 그럴 거야. 부지런해서 잘 살다 그러면 인정해야지. 그런데 재밌는 게요. 존 롤스라고 하는 정치 철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세 가지가 다 정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정의론을 쓴 사람인데 세 가지가 다 정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세 번째는 몰라도 적어도 두 번째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것도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축구 선수들 12명 월급 똑같이 줘요. 11명 월급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프로축구가 될까?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번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만약에 추신수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김연아가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과 같은 인기와 부를 누릴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머슴하기엔 딱 맞을 거야, 힘세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스케이트 잘 타고 힘센 게 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가 공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 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대책이 없어요. 자, 그 여러분들한테 또 빈부격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생각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국가가 관심을 가질 거는요,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 사는 나라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굶어 죽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게으르고
아무리 능력이 없다 그래도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나라가 먹고 살게 해줘야죠. 그건 국민적 합의일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희 골프 연습장이 있죠? 제가 저희 집 옆에 저런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집사람하고 지나가는데 저 골프 연습장 앞에서 벤츠 500, 벤츠에서도 제일 큰 차인데 거기에서 한 40대 초반 이렇게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내려서 골프백을 메고 들어가는 걸 우연히 집사람하고 나하고 걸어가다가 그걸 봤어요.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나를 턱 보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게 무언에 무슨 소리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골프도 못 치고 벤츠도 못 타고 다니고 내가 그 사실이니까 내가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내가 야 교수 부인이 뭐가 어때서 내가 뭐 배를 굶겼어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말은 없어. 저 여자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팔자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억울하긴 한데 뭔가 반격을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은 없고 그때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우리 그 옆에 아무개 교수가 내 옆에 방인데 알지? 이렇게 안돼요. 그 사람이요 45살인가 결혼했어요. 늦게 결혼했어요. 근데 교수 그 사람이 결혼한 부인이 여자 그 의사였어요. 의사. 근데 이 사람이 저랑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와이프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월급 봉투를 이제 요새는 봉투가 아니라 통장이죠. 월급 통장을 이제 아내한테 줬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으니 당신이 살림 살아라. 내 통장 이거다. 딴 주머니 차면 안 되니까 줬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보면서 찾더래 뭘 찾겠어요? 중앙대학에서 얼마 들었나. 찾아보더니 슬그머니 돌려주더래요. 그래서 뭐 우리 두 식구밖에 안 되고 생활비도 안 드는데 생활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건 당신 잡비로나 써요. 탁 주더라는 거야.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열불났더라고. 나는 애가 셋이거든요. 난 5식구가 내 월급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저희 집사람은 전업주부예요. 근데 저긴 잡비야. 보니까 와이프가 자기보다 월급 3배 번대요. 그래서 둘이 합하면 손해잖아. 합해서 나누면 손해잖아. 이게 여자가 똑똑한 거지. 잡비로나 쓰세요 하면서 내 월급 봉투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그 얘기를 쓱 했어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있은 줄 알아요? 하루는 밥 먹으러 가는데 옆에 방문이 열려 있는데 도시락 까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청승인가 싶어서 왜 식당 가서 교수 식당 가서 안 먹고 도시락 까먹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그 뭐 식당에서 먹는 밥은 퐁퐁 이거 잘 닦지도 않고 그래서 몸에 해로우니까 도시락 먹으라고 도시락 싸줬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도시락 싸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쫓겨나. 세상에 내가 이런 얘기를 쓱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다시 팔짱을 탁 끼더니 내가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 비교를 하게 되면 한이 없어요. 상대적 빈곤 문제는요, 비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비교하면 괜찮아.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하고 비교하면 행복해. 우리 딸내미가 맨날 그거 비교해. 뭐라 그러면 자기보다 못 본 애 많대. 성적 비교할 때를 제외하고요. 인간들은 다 누구랑 비교해요? 나보다 좋은 상태의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내가 스스로 불행해지려고 그래요. 상대적 그 빈곤 문제는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배 아픈 문제라 그러거든요. 배 고픈 거를 나라에서 해결해 줘야지 배 아픈 거는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비난할 때 빈부격차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요 전부 상대적 비교예요. 격차 비교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사회는 타고 태어날 때부터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느 정도는 조절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게 과거 조선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를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핸드폰을 하나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필수품인데. 응?
또 1년에 한 번, 몇 번은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주말에 영화도 한 번씩 가고, 이걸 우리가 사치제라고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자동차는 사치제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냈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를 사치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그 사회 발전 정도에 따라서 최소한이 어느 정도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이걸 획일적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비판한다? 결과적 평등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격차는 용인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까지만 해야지, 격차를 줄이겠다고 덤비면 그건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체제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